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국자산신탁이라는 기업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신탁 회사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PF와 상당히 엮여있는 문제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뉴스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내일이죠. 11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라고 해요. 옥석 가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뉴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PF 과연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자산 신탁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자산 신탁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국자산 신탁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신탁 회사이죠. 신탁의 종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한국자산 신탁 같은 경우 이 토지 신탁에 대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단 매출액이 상당 부분 크다 보니까 이 토지 신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신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탁 같은 경우 기본적인 구조는 이러한 형식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먼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서 신탁을 하고, 그리고 수탁자 같은 경우는 신탁 재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이익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재산을 증여한다라든지 아니면 상속, 투자, 특정한 목적 등등등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신탁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토지 신탁이라는 것이 부동산 PF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PF가 뭐냐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부동산의 미래 가격이나 이 사업성을 예측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가치를 예측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시행사 같은 경우 이 땅 지주에게 땅을 사야 되는데 이때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사게 됩니다. 땅을 사기 위한 대출을 여기 브릿지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면서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 PF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PF를 실행하기 전에 이 시행사가 산 토지를 이 부동산 신탁사에게 위탁 그리고 수탁시킵니다. 여기서 신탁회사는 토지를 수탁받아서 사업 부지, 그리고 입지, 조사부터 기획, 개발 사업의 진행, 자금 조달, 분양, 관리, 운영 등 모든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뗀 다음에 다시 토지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행사는 이 본 PF라는 대출을 받습니다. 이 본 PF가 나오면서 이 브릿지론을 상환시키고요. 그리고 건설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근데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본 PF 대출이 안 나와서 이 브릿지론 대출을 상환을 못 시킨다라는 거죠. 둘째로 본 PF가 나와도 이 분양이 안 되어서 본 PF 대출을 갚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이 부동산 PF 사태가 일어난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과 2022년은 이 브릿지론을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 이 브릿지론은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하면서 고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가 상당히 상승했었죠. 그래서 이 높아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본 PF 대출이 나와도 이 브릿지론의 이자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높은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 PF 대출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이런 상황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실제로 태형건설이 자본 잠식으로 워크아웃까지 신청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상장 폐지 단계까지 갔었죠. 일단적으로 이 정부에서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이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공동조성으로 부동산 PF를 좀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었죠. 근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답니다. 내일, 그러니까 11일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라고 한다면 신협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등등 이 몇몇 금융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미흡한 곳에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다려 봐야 하는 부분은 결국엔 현장 점검에 나서고 나서 어떠한 점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지, 그러한 점을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은 제가 이슈 나오면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자산 신탁의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죠. 언제부터 하락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2021년 중간쯤, 그러니까 5월쯤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약 한 43%까지 하락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자산 신탁 같은 경우 부동산 PF 관련 이슈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이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부동산 PF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대해서 안 좋았던 만큼 바로바로 이게 부동산 PF가 좋아질 방향성은 그래도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라인의 이탈 시에는 결국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한국자산 신탁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개인이 83,0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4만 주 매수, 기관 같은 경우 7만 8천 주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이 연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이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기관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자산 신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 체크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한국자산 신탁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의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